중국이 미국산 AI 칩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컨테이너에 실려 중국으로 향하는 칩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칩들이 인공지능의 심장이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수출을 막았다가 다시 풀었다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가 엔비디아 CEO와 저녁 한 끼 먹더니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여기엔 엄청난 전략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게 H20이라는 칩인데요.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설계하고 대만에서 만든 다음 중국 기업들한테 파는 겁니다. 2025년에 중국은 이 칩을 130만 개 정도 받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이걸 차단해버렸죠. 이유가 뭐냐? H20이 인공지능을 돌리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AI 패권을 놓고 전쟁 중이거든요. 이 경쟁에서 이기는 쪽이 경제도 군사력도 압도하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중국한테 이런 이점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3개월 뒤에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엔비디아가 발표를 하더군요. H2 칩을 중국에 다시 판다고 말이죠. 한때 중국에서 금지됐던 엔비디아 H2 칩이 다시 시장에 돌아온 겁니다. 젠슨 황이 워싱턴과 베이징을 동시에 상대하면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트럼프의 이 변심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하나만은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있다면 그건 최첨단 AI 기술을 중국에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깨진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요. 정책을 잘못 짜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트럼프는 엔비디아 칩에 대한 입장을 바꿨을까요? 그리고 중국이 이 칩들을 손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I 경쟁을 자동차 경주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미국과 중국이 각자 최고의 AI, 즉 최고의 레이싱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둘 다 AI 연구에 돈을 쏟아붓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죠. 이 시점에서 보면 중국 차가 실제로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레이싱카는 엔진이 좋아야 하는데 AI의 엔진은 바로 컴퓨터 칩입니다. 칩이라는 게 뭐냐면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박힌 아주 작은 실리콘 조각이에요. 전기 신호를 켜고 끄면서 작동하는 거죠. 이런 칩을 수십만 개 묶어 놓으면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운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나옵니다. 중국 칩 제조사들, 화웨이나 킥손 같은 곳들이 꽤 괜찮은 AI 칩을 만들긴 해요. 근데 엔비디아나 AMD 같은 미국 회사들이 만드는 칩이 훨씬 더 좋거든요. 더 좋은 칩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AI가 2010년대에 선두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 칩 제조사들이 중국한테도 칩을 팔았잖아요. 덕분에 중국도 그렇게 멀리 처지지 않고 따라올 수 있었죠. 이보다 더 흥미진진한 경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쯤 미국 정부가 깨달은 거예요. AI 경쟁의 판돈이 이렇게 크다면 중국을 도와주는 건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걸 말이죠. AI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극도로 중요해지고 있었거든요. 크리스 밀러라는 사람이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 양쪽에서 AI 칩 정책 작업을 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큰 우위를 가진 유일한 영역이 하드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늦추고 싶다면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2020년에 트럼프가 중국 칩 제조사들이 미국산 장비를 쓰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 다음 2022년에 바이든이 미국 칩 제조사들이 최고급 칩을 중국에 파는 걸 불법으로 만들었죠. 새로운 칩이 나올 때마다 미국 AI는 계속 앞서 나갔고 중국 AI는 구형 미국 칩이나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칩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게 마치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천천히 끓이는 효과 같았어요. 제재가 계속될수록 중국을 뒤처지게 만드는 효과가 매년 커지는 거거든요. 이런 수출 규제가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칩 제조사들한테는 엄청난 비즈니스 손실이었죠. 특히 최고의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한테 말이에요. 15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는 비디오 게임용 칩을 설계하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연구자들이 엔비디아 칩이 AI 모델을 돌리는데도 엄청 좋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 발견 덕분에 엔비디아는 AI 붐에서 선두를 차지하게 됐죠. 2023년이 되니까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 칩 시장의 90% 이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엔비디아 칩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엔비디아를 쓰는 게 다른 걸 쓰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레고리 앨런이라는 AI 정책 연구자의 말에 따르면 중국 제조시설에서 만드는 최고급 칩이 엔비디아보다 5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중국 군사문서를 보면 AI 관련해서 엔비디아 칩을 요청하고 있어요. 바이든 제재 전에는 엔비디아 매출의 22%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재 후에는 13%로 떨어졌죠. 이 규제가 사업에 타격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천재적인 우회 방법을 찾아냈어요. 모든 AI 칩은 성능과 상호 연결 속도로 평가되는데요. 상호 연결 속도라는 건 다른 칩들과 얼마나 빨리 통신할 수 있냐는 겁니다. 2022년에 바이든이 이 한계치를 넘는 칩은 팔지 못하게 금지시켰는데 여기에 엔비디아 최고급 칩이 포함됐어요. 그러자 엔비디아가 H100 칩을 가져다가 성능을 낮춰서 한계치 아래로 떨어지는 새 버전을 만든 겁니다. 그게 H800이죠. 중국 AI 기업들이 가능한 한 많이 사들였어요. 그 다음 바이든이 규제를 더 강화하자 엔비디아가 또 다른 새 칩을 설계했습니다. H20이라는 거죠. H20은 성능은 강력하지 않았지만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그래서 AI 모델을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데 이상적이었거든요. 중국 AI 기업들이 또다시 가능한 한 많이 사들였고 일부는 밀수로 칩을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2025년이 되니까 엔비디아 칩 덕분에 놀라운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금융시장이 딥시크에 반응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죠. 딥시크라는 중국 AI 모델 모음집이 오픈 AI조차 능가한다고 주장하는데 엔비디아 H800을 사용한 겁니다.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요. 우리가 눈 깜짝할 틈도 없습니다. 중국 시장이 이 칩들을 최대한 빨리 쓸어담고 있거든요. 살 수 있는 최고급 엔비디아 칩이 뭐든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 4월에 미국이 이번엔 다시 트럼프 정부에서 H20을 차단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CEO가 새 칩을 만드는 대신 트럼프한테 새로운 논리를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동의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이해하고 있고 미국이 AI 경쟁에서 이기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그게 그의 정책이라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와 엔비디아가 중국에 칩을 팔아야 하는 이유로 두 가지 주요 논리를 내세웁니다. 첫 번째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500억 달러 중 일부를 가져올 기회가 있다는 거죠. 수출에도 좋고 재정에도 좋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트럼프가 금지를 철회했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신기록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대로
칩 판매액의 15%를 가져간다면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논리가 좀 역설적이에요. 중국 개발자들이 미국 기술 스택에 중독되도록 충분히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H20을 중국에 파는 게 일종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 H20이 최고급 칩이라면 중국 AI 기업들은 중국산 칩보다 H20을 사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무도 중국 칩을 사지 않으면 중국 칩 제조사들이 더 나은 칩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다음 미국이 더 좋은 칩으로 중국을 계속 끌고 가면 결국 중국 AI는 미국 칩을 계속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중독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 AI가 발전하면서 중국을 몇 걸음 뒤에 유지시킬 수 있고 결국 미국이 AI 경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솔직히 괜찮은 계획처럼 보이긴 해요. 완전히 미친 소리는 아니거든요. 중국 AI 기업은 도와주지만 중국 반도체 기업은 해치는 거죠. 그게 핵심 논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딱 하나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의 계획은 중국 정부가 자국 칩 제조사들을 뒤처지게 내버려 둘 거라고 가정하는데 글쎄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중국 정부가 칩 제조사들한테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AI 기업들한테 중국산 칩을 50% 사용하라고 의무화하고 있고요. 중국 지도자 시진핑이 결국 AI 자급자족을 달성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건 중국이 결국 그 수준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칩이 엔비디아만큼 좋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쓸모없는 수준에서 최소한 작동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문턱을 넘는 순간 중국은 그냥 엔비디아에서 벗어날 겁니다. 무조건 그럴 거예요. 그게 트럼프 계획의 결함입니다. 중국을 미국 칩에 중독시키는 게 아니라 중국이 자국 칩 제조사들이 따라잡을 때까지 엔비디아 칩을 써서 경쟁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H20은 미국 칩 없는 미래로 가는 다리인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거기 도달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거나 심지어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게 그들의 전략서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전략서를 실행하도록 도와줘서는 안 돼요. 미국 국가 안보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둘 다 물러서기를 거부하는 대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훨씬 더 좋은 칩을 팔도록 허용하는 걸 고려하고 있어요. 블랙웰이라는 칩 말이죠. 블랙웰이 뭔지 아세요? 블랙웰은 최첨단입니다. 블랙웰, 즉 B30H20보다 12배 더 강력하고 11배 더 빠릅니다. 이걸 중국이 손에 넣으면 미국을 쉽게 따라잡고 아마 추월할 거예요. 절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 말했던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고 중국이 우리를 한 번에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슬립스트림을 벗어나서 선두를 가져가고 있어요. 놀라운 성취죠. 지금 트럼프와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블랙웰 칩을 손에 넣으려고 각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자국 AI 기업들한테 엔비디아 칩 구매를 금지하고 자국 칩이 H20과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중국 정부가 AI 기업들한테 중국산 칩을 쓰라고 압박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엔비디아가 트럼프 행정부한테 블랙웰을 중국에 팔 수 있게 허용하라고 압박하도록 엔비디아를 압박하는 방법일 수도 있죠. 트럼프가 양보한다면 중국 AI가 정말 빠르게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미국 최전선 모델과 같은 시기에 출시되거나 더 나은 모델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건 우리가 컴퓨팅 우위를 낭비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AI 경쟁의 결정적 순간이에요. 미국이 지금 당장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어쩜 누가 이기는지도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순수한 비즈니스 결정이에요. 중국 시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포기하라는 건 기업한테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엔비디아 주주들은 당연히 중국에 팔고 싶어 하죠.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어요. 국가 안보와 기업 이익 사이에 줄다리기 말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게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AI는 21세기의 전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AI를 지배하느냐가 누가 미래를 지배하느냐를 결정할 겁니다. 군사 응용만 봐도 그래요. AI로 작동하는 드론, AI로 강화된 사이버 공격, AI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 이런 기술들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보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AI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베이징은 2030년까지 세계 AI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했거든요. 그들은 안면 인식 기술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율주행 기술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들은 미국 기업들만큼 혁신적이고요. 바이트댄스가 만든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만 봐도 얼마나 정교한지 알 수 있죠. 여기서 핵심은 시간입니다. 중국이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일부 분석가들은 3년에서 5년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기간 동안 엔비디아 칩을 계속 공급받으면 중국 AI는 계속 발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체 칩이 준비되는 순간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완전히 끊어버릴 겁니다. 그때가 되면 미국이 수출 통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소용없게 되는 거죠. 반대로 지금 강력하게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당장 불편하겠지만 자체 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부을 겁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중국은 압박을 받으면 더 강하게 반응하거든요. 990년대 미국이 GPS 사용을 제한하자 중국이 베이더우라는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을 만든 것처럼 말이죠.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결국 이건 단기 이익과 장기 전략 사이의 선택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당장 수백억 달러를 벌 수 있어요. 미국 정부도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고요. 하지만 10년 후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때 중국이 AI에서 미국을 앞질렀다면 지금의 이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역사는 종종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우위를 포기한 결정들을 가혹하게 평가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게 똑똑한 전략이라고 주장하지만 비판자들은 이게 중국한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양쪽 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결정의 결과가 향후 수십 년간 미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세계의 질서를 결정할 거라는 겁니다. AI 경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 경쟁의 한가운데 서 있거든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가 AI 칩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엔비디아 칩도 결국 우리 메모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아요. 미국이 중국에 칩을 팔든 말든 그 안에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험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미국이 더 강한 규제를 요구하면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고 중국 눈치를 보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체 AI 경쟁력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최고지만 AI 칩 설계나 AI 모델 개발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에 뒤처져 있거든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AI 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오픈 AI나 딥시크 수준의 모델은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정부도 AI 반도체 개발에 수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의 투자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되죠. 결국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서 누가 AI 경쟁에서 이기든 우리 부품 없이는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AI 소프트웨어 역량을 빠르게 키워서 적어도 특정 분야에서만큼은 경쟁력을 갖추는 겁니다. 의료 AI, 제조업 AI처럼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 집중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AI 전쟁이 격화될수록 한국의 선택은 더 중요해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파트너십을 맺느냐가 10년 후 한국의 위치를 결정하게 될 거거든요.